안녕하세요. 완전먹입니다. 오늘은 그 펌핑 코인들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난 맨날 손해야. 혹은 아야 이거 어떻게 매매해야 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펌핑 코인을 매매하실 수 있는 농사꾼 모드.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고 제 커뮤니티에서도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해요. 자, 우선은 유저들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농사매매법이라고 제가 알려드렸던 이 매매법을 통해서 적은 금액으로 아르고 50%, 그 다음에 스펜드 40%, 그 다음에 수익 인증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어, 그 매매 금액 자체가 작아요. 자, 이 방법은요. 그리고 이 매매법의 특징은 큰 금액으로 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계속적으로 신경 쓰실 수가 없는 직장인 분들이나 주부, 그 다음에 뭐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거예요. 물론 리스크는 항상 있지만 이 리스크가 조금은 적고, 그 다음에 그다지 차트에 신경을 좀 많이 안 써도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법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농사매매법이라고 해서 펌핑주를 잡는 방법입니다. 야, 펌핑주를 잡는다. 그거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요. 제가 하는 방법은 펌핑주가 올라갈 때 잡는 것이 아니라 밑에 내려와 있을 때 미리 잡아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종목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 비트코인과 상관없이 움직인다. 자, 마이너 알트코인들이라 부르며 흔히 잡주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루 정도만 올려주고 내려버린다.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루 정도만 올리고 내려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려준 날에만 거래량이 많은 경우가 있고, 우리는 이날 파는 날로 정합니다. 자, 일주일이 지나면 올라가기 전으로 돌아가 있다. 자,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던 코인이 갑자기 펌핑이 되더라도 또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원상태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러한 코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행보할 때 이런 코인들이 자주 올라오는데요. 비트코인 행보할 때 미친 듯이 오르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뭐 엔진 코인이라든지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알파커크라든지 혹은 기프트, OST 이런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중간에 불나방처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수확하는 재미를 보는 방법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2단계에서 매도를 통해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이 리스크가 없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주의점만 지켜주시고 매매를 해주신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주의점 한번 살펴볼게요. 절대로 이러한 종목들에는 큰 금액을 매매하시면 안 되고 소액 약 300만원 이하 정도만 매매를 좀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평소에 거래량이 없고요. 나중에 팔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특징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원상태로 올라올 때 위쪽에 꼬리를 많이 남긴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위쪽에 꼬리가 남겨지는 이유 자체도 내가 수량을 많이 들고 있다면 내가 위쪽 꼬리를 만들게 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많은 금액을 들고 있으셔봤자 제일 꼭대기에 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금액보다는 좀 소액으로만 매매를 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다. 그 다음에 진입 시에는 한 번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할 진입을 해야 되고요. 매도 시에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를 통해 매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올려준 날에만 거래량이 많아요. 그래서 80% 이상은 거래량 나온 날만 고점을 찍고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들 예제 차트 한번 좀 몇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우선은 이 펌핑 종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저는 메탈로 뽑고 있습니다. 자, 약 2년 동안 똑같은 자리. 자, 이 구간이 지금 약 2년 동안
똑같은 자리를 내려오고, 자, 여기 구간 내려오고 똑같은 구간에서 멈춰 있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360원 이하가 매집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430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면 조금 뭐 1년에 적어도 12번 이상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종목도 조금 챙겨봐 주시고요. 대신에 큰 금액은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요런 것들 중에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올라가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고점이 우리가 520원을 거의 마지노선으로 이런 종목들은 생각을 해요. 자, 마지노선보다 올라간 날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마지노선보다 올라간 날에 내려오는 그곳은 이 지지선, 그러니까 360원대 이하에 있는 매집점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곳에서 매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매집점들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지금 제가 빨간 선, 그 다음에 파란 선으로 있는 이것들은 이 종목의 지지선과 저항선이에요. 자, 아래쪽으로 318부터 제일 위에 521까지 이 지지 저항들이 있으니까요. 오버된 슈팅을 했다. 오버된 슈팅이 나왔다 했을 때는 우리가 360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도 매집점을 잡아도 된다. 하지만 던지는 자리는 항상 똑같다. 요렇게만 매집을 좀 해주시면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해주시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그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OST가 어저께 올라왔었어요. 어저께 올라왔었는데요. 어저께 호재 내용으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호재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아래쪽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거래량 올라온 날만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고 윗꼬리를 남기는 모습. 그러고 나서는 다시금 원상복귀를 해줘요. 자, 원상복귀를 해주죠. 자, 이게 펌핑코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평균치보다 상회한 구간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이 이 종목이 원래 놀던 자리인데 이 종목이 원래 우리가 매집점 13.3 이하, 여기 이하부터 매집을 하고 14.7 여기 이상부터는 매도를 하는 자리로 하는데 17 이상, 약 18원짜리죠. 이거 이상 올라간 곳에서 물리신 분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가 펌핑 코인들이라도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 올라간 그 금액보다 더 많이 올라간 곳에서 혹시나 물리셨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다시 원래 자기가 있던 평단까지 왔을 때, 자, 이 내용은요 조금 이따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IOST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올라왔고, 보시는 바처럼 원래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멈추어 있었던 종목이 추가적인 펌핑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런 걸 보신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이렇지 않나? 혹은 한 번 올려주고 한 번 더 올려줬네, 이러실 거잖아요. 근데 이 코인들의 특징이 뭐냐, 한 번 올려주고 나고는 잘 안 올려주는 경우가 많고요. 약 80% 이상은 자, 하루만 올려주고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실 때, 자, 80대 20의 확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려주는 경우가 확률이 조금 더 작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확률 높은 거에서 매매법을 쓰셔야만 조금 더 좋은 매매가 되실 겁니다. 자, 펌핑 이후 펌핑이 한번 있었고 났는데 이게 호재 소식이 바로 들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추가 상승이 있었죠. 자, 호재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있었던 겁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원래 있던 위치 약 10원대 아래 요 가격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현재 매매하시면 아마도 정신적으로 황폐해질 겁니다. 이거는 다음 차트에서 한번 볼 수가 있으실 건데요. 자, 대표적인 그 호재 소식, 예전에 헤드러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에 그 구글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700원대까지 시세가 올라왔었어요. 자, 지금 가격은 67원입니다. 90% 이상 떨어졌죠.
자, 이 종목 지금 계속 여기 60원대에서 40원대, 60원대에서 40원대에서 머물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호재로 인해서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보다 높은 가격에 올라갔던 코인이라면 평균치로 다시 돌아온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때는 야, 호재로 인해서 평균치보다 엄청나게 올라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매매했을 때 나의 리스크가 이 정도 크구나 하는 것도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쪽에 올라가는 거, 중간에 올라가는 걸 타는 게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않을 때 그때 타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바예요. 자, IOST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IOST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근데 얘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매집점은 6.3 이하, 그 다음에 7 이상에서 매도점을 가지는 이러한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 펌핑주 그러면 어떻게 고르냐, 요거 조금 중요하실 텐데요. 펌핑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펌핑주가 펌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자, 이 과정 중에 가장 조금 빨리 캐치를 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자, 그 각 거래소에서 보시면 거래대금 순서로 뒤에 있는 것들을 한번 딱 보십시오. 그러면 이 종목들, 이러한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들은 보시면 지금 바닥권에 있다거나 혹은 여기서 빌빌빌빌 기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자, 이러한 종목들이 왜 펌핑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호가창이라 그러죠. 호가창. 그러니까 매도가 걸려있고 매수가 걸려있는 그 호가창을 한번 싹 살펴보시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에도 30-40%가 올릴 수가 있는, 혹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도 적어도 5%에서 10%는 올릴 수 있는 그 호가창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9시가 되면 리셋이 돼요. 자, 아침 9시가 되면 리셋이 됩니다. 그럼 리셋이 되었는데 갑자기 5%가 오르는 종목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더 달라붙죠. 이렇게 돼서 펌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어차피 매집을 하실 때도 빠르게 매집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혹시라도 매집을 하겠다, 나는 매집을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소액으로만 좀 매집을 해 주셔야 된다. 자, 전일 대비 그 상승률 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가 돼서 이런 종목, 거래량이 없는 종목, 호가창이 비어 있는 종목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이 펌핑을 시킬 경우 순간 펌핑이 되죠. 순간 펌핑이 돼서 전일 대비 요거 눌러셔서 매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일 대비 오늘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나 이렇게 9시가 되면 확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전날 거래가 엄청나게 없었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실제로 펌핑 코인들로 우리가 좀 차지할 수가 있죠.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놈을 타는 게 아니라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을 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이 매매법은요, 차트로 움직이지 않는 잡주 혹은 펌핑주를 미리 매집하여 펌핑 올 때 파는 전략입니다. 자, 위쪽으로 아까 전 알려드렸던 저항대 더 넘는 경우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농사 매매를 하는 수확을 하는 것들은 내가 걸어둔 매도 자리보다 더 갈 거야 하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자, 다시 올라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둔 자리보다, 자, 이렇게 삐쭉 하나가 올라오고 나면 원래대로 있다가 또 삐쭉 올라오겠죠. 자, 삐쭉 올라오겠죠.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서 안 팔고 있다 보면은 다음날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니까 내가 다시 원래부터 팔고 싶었던 자리, 거기에 놓쳤어가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 매매법의 특징은 소액으로 하는 거니까 소액으로 미리 매수를 받고 나면 바로 매도 전략을 해 주셔야만 이 매매법이 완성이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감한 수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80% 이상은 당일만 올려주고 나머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루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더 올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는 실제로 이 펌핑 코인들 중에 10%도 채 되지 않으니까요. 요거는 조금 확률이 낮은 것보다는 당일만 올려준다라는 생각으로 이 매매법은 쓰시는 것이 조금 더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예요. 절대 큰 금액이나 심적 부담감을 가지실 정도. 사람마다 시드는 틀릴 거예요. 그런데 이 매매법의 특징은 씨앗을 뿌려서 내가 그 올라올 때 싹이 트고 올라올 때 거두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게 기다리셔야 되고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바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조금 기다리다 보면 올라오는 거라서 만약에 내가 당장 필요한 금액이나 아니면 혹은 뭐 다르게 뭐 어떻게 써야 될 금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액으로만 좀 뿌려놓고 나면 이게 올라와서 나에게 외식값이라든지 혹은 저녁 밥값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 정도는 나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해 주셔야 된다. 여기에 너무 올인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꼭 소액으로만 매매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종목들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 종목들 펌핑주들을 매매하시다가 중간에 물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 뿌리기를 하지 않고 내가 불타기라 그러죠. 중간에 불이 땡겨졌을 때 그때 가운데 막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본인이 산 자리가 왔다면 가감히 탈출을 하고, 자, 중간에 물리신 분들이에요. 펌핑주에 나도 다른 사람이 사는 자리, 씨앗 뿌리는 자리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곳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자, 본인이 물린 자리가 남들이 파는 자리라면 또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앞서서도 얘기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높은 곳에 샀다면 요거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은 걸려요. 근데 여기서 그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또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럼 추가 더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실제로 이러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 내가 산 가격이 높은 가격이다라고 본인이 판단된다면 그냥 가감하게 버려주세요. 가감하게 버려주시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밑에 있는 구간에서 나도 매집을 같이 해주는 전략이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냥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한번 자리가 다시 왔는데, 자신의 자리가 왔는데도 팔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물리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요렇게 좀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자, 해당 매매법에 의한 손실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고인물인 제가 쓰는 이 잡주 혹은 펌핑주를 매매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손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지지선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 매매를 하신다면 이 방법은 거의 손절할 일이 없는 그 매매법이니까요. 소액으로 조금씩 나누어 산다는 개념으로만 매매를 조금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방법은 차트에 집중하지 못하는 회사원들이나 주부 자영업자들이 쓰기에 적합한 매매법이고요. 매수를 딱 매수가 받치고 나면 저항선 기반에서 매도를 걸어 두시는 거, 그냥 바로 매수 받자마자, 자, 이거 그 지지선 부분에서 매수, 이렇게 지지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선이 있을 거잖아요. 자, 저항선이 있으면 지지선에서 매수가 받치면 그냥 저항선에서 매도를 걸어 두시는 거,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 이거는 굳이 이 차트를 신경 써서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종목들 비트코인이 내려간다고 해서 크게 내려가거나 혹은 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서 크게 올라가거나 하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그냥 멈춰 있는 순간에 아무것도 올릴 게 없고 할 거 없을 때 이 종목들 올리는 거라서요. 크게 그 비트코인 시세에도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이니까요.
한번 매수 받고 나면 바로 매도점에서 그냥 매도를 걸고 신경 쓰지 않다 보면 언젠가 알람이 울려서 나에게 오늘 수익이 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러한 매매법이다 라고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지지저항선을 어떻게 찾느냐, 제 채널에 오시면 제일 아래쪽에 그 영상들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차트 교육 자료, 초보 자료라고 해서 약 10편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 1강, 제일 첫 번째 보실 자료,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자료, 여기 13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좀 살펴보시면 그 지지선과 저항선을 어떻게 그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거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방법에 대해서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또 좋은 방법 있으면 또 소개를 하고 하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매매 잘 해주시고요. 매일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